오늘은 재개발구역 내 현금 청산자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보상금 중 토지와 건물 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과 건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독주택을 예로 해서 땅과 건물 말고 나머지 내 물건들은 어떻게 하죠?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보상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제가 도움을 드렸던 현장 보상 사례를 기준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대문, 담장, 수목, 돌, 차양, 샤시, 건물 확장 부분, 무허가 건축물, 판넬 창고, 등기에 없는 별도 보일러실 또는 외부 화장실, 마당에 시공한 시멘트 바닥, 마당에 있는 수도, 화단, 창문, 방범창 등이 있겠습니다. 통상 매매로 거래할 때 건물에 부착되어서 떼어갈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은 대부분 별도 이전비로 보상됩니다. 이를 이전비라고 하는데요. 옮기는 것보다 취득하는 것이 더 비쌀 때에는 취득비로 보상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옮기는데 얼마가 들지는 사실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며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일정 보상 기준, 감정인의 관찰, 어느 정도 정해진 전례들을 통해 보상 가격이 정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단독주택에 거주하시고 토지가 수용돼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땅과 건물 이외에 별도 보상금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대리인 혹은 직접 시행자 또는 조합에게 누락하지 말고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평가사님들이 현장에 오셨을 때 이야기해도 되지만 시행자에게 요청해서 시행자가 평가사에게 평가 대상물을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누락 가능성이 없고 정석이기는 합니다. 하나 더 살펴볼게요. 보상 대상 건물이 단독주택이 아니라 빌라,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인 경우도 많죠. 이런 집합 건물에는 상대적으로 건물 외에 보상받아야 할 것들이 적기는 합니다. 다만 아파트 또는 빌라라도 담장, 수목, 돌, 샤시, 추가로 설치한 부분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꼭 보상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보상받을 때 단 한 푼이라도 누락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이 영상 몇 번이고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땅과 건물 이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알아본 별도 보상 대상들이 현장에서 보통 어느 정도 금액에 평가되고 보상되는지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